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는 건가요? 예, 추가 범행 계획이 계획하신 거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자, 노영희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탤런트 이미숙 씨가 연루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유일하게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계신 분이죠. 고 장자연 씨의 동료였던 윤지호 씨 자리했습니다. 이제 이미숙 씨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론에 많이 노출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전에 방송을 보니까 가해자들이 죄책감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언론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을 하신 다음에 혹시 달라지신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행동 반경이나 언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가해서 조심스럽게 네. 움직여야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달라진 점이 거의 없었고 네. 제가 공개적으로 나온다면 좀 더 발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제작진에게 들었는데 오시면서도 경호팀이 붙어 있었다고 하고 혹시 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과거의 기억으로는 상당했고 사실 오기 전에 1월에 교통사고가 2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던 시점은 제가 사건 기록에 관해서 책을 쓰겠다고 언급했었고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로부터 저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 그 네. 이후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경호 수칙상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증언한 게 한 15번 정도. 그중에 저희가 오늘 논의할 부분과 관련된 건데 나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때 장자연 씨가 뭐 술자리 불려다니고 이런 피해를 받을 때 그 정황을 아는 목격자가 더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했고요. 그중에 한 명이 이미숙 씨입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총 제가 아는 다른 분들 어쩌면 저보다 언니와 더 친분이 있었던 연예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배우는 이미숙 선배님을 제외하고 총 5명입니다. 그 말씀은 정황을 아시고 계신 분이 네. 이미숙 선배님 말고도 말고도 4명 더 있다. 5분이 더 계십니다. 5명이 더 있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증언 같이 윤지호 씨처럼 증언해 준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미숙 선배님께는 너무 죄송하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제 이런 호소를 받으시고 조사에 임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분들의 삶도 있고 네.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수사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순자라는 가명으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신다면 충분히 사실 정황에 대해서 저보다는 명확하게 알고 계실 분들이어서 네. 좀 도움을 윤지호 씨보다 오히려 더 깊이 알 수도 있다. 네. 그 5분이.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결심하면 신변 노출 없이 네. 비공개로 수사받을 수도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미숙 씨와 그다음에 고 장자연 씨, 윤지호 씨가 지금 그때는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김종승 씨라는 그 대표 밑에 11명의 배우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네. 그중에 2명은 윤지호 씨와 장자연 씨였고 신인 2명이고요. 네. 나머지 9분은 이름만 들면 누구나 아는 그 정도의 유명한 분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김민숙 씨가 장자연 씨를 잘 모르는 것처럼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2009년도에 다시 그 유장호 씨를 대표로 해서 이미숙 씨하고 그 송선미 씨가 기획사를 옮겨가죠. 옮기죠. 네. 네.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아마도 그 장자연 씨가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하거나 혹은 그 소속사를 옮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이미숙 씨가 좀 관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고 장자연 씨와 이미숙 씨는 같은 소속사에 있지만 뭐 소속사에 있다 해도 뭐 아주 친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얼굴만 알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떤 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타인의 관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관계였는지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씨가 네. 네. 근데 지켜보시면서 뭐 두 사람이 좀 가깝게 지냈다거나 그런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고요. 사실 대선배님이시고 네. 저희는 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참. 네. 그때 뭐 이미숙 씨는 정말 유명한 배우였고. 현재로서도 네, 그러시죠. 네 물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가 기획사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기존 기획사인 김종승 대표와 갈등이 생기고 이건 맞는 거죠? 예, 사실 네. 기사화도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네. 소속사를 이전하셨고 그에 파생되는 위약금이라든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네. 법적인 공방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숙 씨가 그래서 새 기획사 유장호 대표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전 기획사에서 옮겨오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장자연 씨가 전 기획사 그때 소속돼 있던 기획사에 많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런 사실을 기록해 두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네. 하면 또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미숙 씨가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에게도 일전에 그 대표님께서 자연이가 쓴 문건, 그러니까 자연이가 쓴 것이 있는데 지호 너도 와서 써야 된다고 하셔서 저는 이미 기획사를 나온 상태였고 위약금을 주고 네. 뭐 쓸 일도 없고 더 이상은 예전 기획사와 관여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 어쩌면 같더라면 어떤 것이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유장호 그러니까 새 기획사의 대표가 그 문서를 윤지호 씨에게 좀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정확히 뭐라고 하고 써봐라 정확히 했습니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자연이가 쓴 것이 있으니 너도 써야 한다, 쓰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문건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저에게 왜 쓰라고 했는지도 저로서는 알 수 없고. 네. 네. 근데 지금 과거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장자연 씨가 쓴 문서가 있습니까? 저희 그때 당시에 KBS가 단독 입수한 겁니다. 타다가 만 저 문서를 KBS가 입수하면서 이 문제가 발화됐습니다. 네. 저 보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서라면 저렇게 사실을 무슨 사실 확인서처럼 쓰지 않고 예. 이렇게 서명하고 날인하는 유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유서의 의미가 아닐 거다고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유서가 아닙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으로 여쭤봤고요. 네. 유서라고 하면 감정 상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현장에서 발견되는 편지 형식의 글인데 네. 저것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존댓말의 형식이고 누군가에게 보고하듯이 어떤 부당함을 당했다고
고 명시가 돼 있고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유서에 지장을 찍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사인까지 또 하고 심지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주민등록증까지 기재를 해서 어떤 네. 법적 공방을 위해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미숙 씨가 그래서 그 기획사 사장한테 연락하고 그다음에 기획사 사장이 또 장자연 씨에게 연락하고 이런 몇 가지 정황은 나오더군요. 네. 그렇죠. 뭐 이 디스패치 등등의 어떤 보도를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 장자연 씨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소속사에 이제 계속 묶여 있던 상황이었던 거고 네. 이미숙 씨는 새로운 소속사로 이제 같이 가 있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새로운 소속사가 이제 유장호 씨가 하는 그 소속사인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유장호 씨하고 장자연 씨가 뭐 문자를 주고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장자연 씨가 이제 그 유장호 씨의 어떤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뭐 사무실에 뭐 간다든지 이런 왕래를 한다든지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당시에 경찰 조사로 이제 경찰 조사 내용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 이 점을 더해서 이제 좀 이 어떤 추정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좀 당시 유장호 씨가 이미숙 씨하고 이제 매니지먼트를 좀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뭐 이제 드라마 촬영하는데 한신 남았다, 네. 신사역인데 어디냐 이렇게 좀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네. 장대현 씨도 유장호 씨에게 어떤 기대를 좀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나온 이제 문서나 이런 걸 작성함으로 인해서 네. 본인도 이제 기존 소속사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유장호 씨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어떤 이미숙 씨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그런 서로의 기대가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네. 아마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보도를 보면 당시 사건 수사하던 분당경찰서가 이미숙 씨에 대해서 뭐 내사라고 할까요? 보고서를 한 장 만들어놨는데 수사 보고서. 네, 이미숙의 자살 원조 또는 방조 혐의 관련성 해가지고 보고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2009년 4월 2일 분당경찰서의 수사 보고서라고 하는 문건이 바로 저 문건인데요. 그동안에 이미숙 씨는 물론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장재현 씨를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관련성을 부인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위 저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이미숙의 자살 원조 또는 자살 방조 혐의 관련성의 내용이 뭐냐면은 본 사건의 발단은 이미숙이 일본에 도피 중인 김종승의 기획사하고 그 계약 만료 전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 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김종승 씨가 이미숙 씨의 치부를 건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협박 네. 내지는 괴롭힘을 했고 그 과정 중에서 이미숙 씨가 장자연 씨가 당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문서로 만들어서 김종승 씨를 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장자연 네. 씨에게 좀 접근한 것처럼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장자연 씨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숙 씨가 개입되어서 자살 방조나 원조 같은 것을 했다라고 오히려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단순 자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미숙 씨는 기획사가 입장문 냈는데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용의가 이번에 있다고 했고요. 했죠. 네. 입장문이 있습니까? 잠깐 볼까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진실을 밝히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숙 씨가 만약 조사를 받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문건에 대한 사실 정황, 복사본, 사본이 소각돼 있는데 사실상 그게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디까지가 정말 언니가 쓴 것인지, 네. 왜 썼는지, 돌려받으려 했는데 왜 돌려받지 못했었는지. 원본을. 네, 원본. 네. 저도 원본인 줄 알고 유가족분들도 원본인 줄 알고 당시에 유가족 그리고 유 대표 그리고 국정원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봉은사에서 소각이 되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사본을 받고 유가족분과 원본을 보는 상태에서 네. 유가족의 친언니가 보자마자 이거 자연이 글씨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본을 달라고 호소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것이 원본이 맞다라고 하셔서 언니가 아니다. 우리 자연이 글씨 이렇게 못 쓴다. 이건 자연이 글씨체가 아니다. 내가 동생의 글씨체까지 모를 것 같냐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이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라 생각하니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니 원본이어도 소각해야 되고 원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당연히 폐기돼야 된다고 하셨고 네. 설득을 몇 차례 하셨어요. 이런 문건을 왜 남겨야 하는데 폐기를 해야 하냐. 그래서
어차피 죽은 자연이가 돌아올 수 없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각을 했고 저는 솔직히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네. 동료였고 유가족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었고요. 원본을 소각하는 과정, 그 이유 같은 것을 이미숙 씨가 알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고. 아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숙 선배님이 뭐 몸을 담근 회사의 기획사 대표인데 네. 그 대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아셨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그때 당시는 대표지만 그 일전에는 로드 매니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었고 그 이후에도 뭐 동일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국가수에서 제가 말한 장소에 가서 채취를 했는데 인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원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잠깐만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그 소각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건이 장자연 씨가 작성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본이 따로 누군가의 그 품에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주 성분조차가 없으니까 저희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에 봤었고 경찰 측에서 들었을 때는 인주는 문지르면 번지는데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할 겨를도 없고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 인주가 맞다 이렇게 건드리면 번지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인주 성분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원본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유장호 씨하고 이미숙 씨 이렇게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일단 받은 분이 어떤 곳에 보관을 하였고 네. 아직도 어쩌면 존재할지 모르는 원본에 대해서는 제가 받거나 본 것은 아니어서 네. 그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지금 2달이 연장돼서 5월까지 이제 네. 이것을 이제 진상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상조사단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전망도 있고 좀 앞으로 이게 조사가 잘 되겠느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만은 2가지 지점을 확실하게 이제 지적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자연 씨가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네. 좀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수사기관이 이것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느냐.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미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이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장자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예를 들면 뭐 언론사, 뭐 정계,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 관련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엮여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한 거 아닐까 이렇게 네. 추정하지만 실제 그런 거냐 네. 이 점을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솔직히 이렇게 멀리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게 사실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현재는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신중을 기여해서 제가 나아갈 텐데 이런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어떻게 보면 슬픈데 제가 자살을 하지 않겠다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신고 방송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쩌면 역부족일 수 있다고 변호인단과 상담을 통해서 만약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정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만약 위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자살할 생각이 없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내일 모레 저 제조사위 조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힘내시고 오늘 자리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자리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